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건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느리고 떨리더라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세기를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봄과 겨울을 몸으로 통과해 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쟁의 포성도 들었고 끼니를 거르던 가난의 시절도 겪었으며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던 그 뜨거운 시간도 그리고 모두가 무너지던 외환위기의 그 차가운 겨울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던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그 말을 곱씹으며 혼자 더 크게 받아들였던 경험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더 지쳐갑니다. 젊을 때는 그저 버티는 힘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잊혔고 몸이 튼튼하니 마음의 생채기도 금세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피로가 쌓이면 그것이 고스란히 몸으로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제 곁을 스쳐간 수많은 벗들 중에 병이 아니라 마음의 짐 때문에 먼저 떠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화를 쌓아두고 근심을 베개 삼아 잠들던 이들이 결국 몸을 상하게 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통계도 이를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겪는 우울감과 불면,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건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도움을 청하는 분은 드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고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끝까지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래전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삶도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그저 한가한 소리로 여겼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마음 타령이 다 무엇이냐 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본래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 다리를 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은 그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던 시절 한 노인을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살림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늘 잔잔하게 웃으며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어찌 저리 편안할 수 있을까? 어찌 근심이라곤 없어 보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참다 못해 그 비결을 여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작게 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평생을 두고 그 말의 깊이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크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평생의 공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곧 경례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화려한 지식보다 자기 마음을 단정히 붙드는 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근본이라 여기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제가 보기에도 진정으로 평온하게 늙어가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 마음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 무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몸으로 익힌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4가지 길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환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사는 첫 번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오랜 경험을 돌아보면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분들은 대개 마음씨가 모질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무슨 일이든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려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문제가 생겨도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 챙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 마음이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오래전 중국에 한 젊은 관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에도 크게 자책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업무에서 사소한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는 밤늦도록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왜 미리 살피지 못했는가? 하며 끝없이 자신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끝내 그는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 누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 때 한 늙은 관리가 그를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자네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관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차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의 중장년 세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한평생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 키운 탓이라 자책하고 가세가 기울면 내가 무능한 탓이라 가슴을 쳤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책임인 양 밤잠을 설쳤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모두 자기 죄처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책임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무참히 짓눌러 왔는지도 저는 압니다. 오늘날의 자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0대와 60대 가장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무겁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막막한데 자식 뒷바라지는 끝나지 않고 부모님 또한 모셔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로서 양쪽의 짐을 동시에 짊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짐을 홀로 다 감당하려다 마음의 병을 얻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부모의 노안도, 시대의 흐름도, 나라의 형편도 내 손으로 다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일, 그것이야말로 늙어가며 익혀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이 가장 평온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내 힘이 닿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되 내 힘 밖의 일은 담담히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 하나가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저는 100년의 세월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우리 옛 소년 가운데 율곡이 이 선생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에는 정성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한 뒤에는 그 나머지를 근심으로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인 4대 천명 준 렌스다이 텐밍이라는 옛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다했으면 그 다음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지금 돌아보니 그 말씀만큼 노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늙어가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는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적절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연습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워지거든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녕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 손을 벗어난 일이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어깨를 짓누르던 짐의 절반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사는 두 번째 지혜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지기를 바라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립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쌓임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제가 보기에 가장 고단하게 늙는 분들은 바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쥐고 있으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어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더 큰 욕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찼습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방식대로 물고기를 한쪽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강의 흐름을 거스르자 물고기들은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는 온종일 애를 썼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한 것이 화근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강의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데려다주는 곳에 그물을 놓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어긋나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래전 노자는 이것을 가리켜 무의무해라 하였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그 순간 일은 오히려 더 어긋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이 말이 게으른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세기를 넘기고 보니 사람의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곳과 닿을 수 없는 곳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것을 통제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자식이 내가 그린 길로 걸어가기를 바랐고 세상이
내 신념대로 흘러가기를 원했으며 시간조차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갔고 세상은 제 뜻과 무관하게 흘렀으며 시간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묵묵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우던 시절, 저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을 가만히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다 자란 뒤에도 그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붙들려 하면 자식도 부모도 함께 괴로워질 뿐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다 큰 자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통제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결혼, 직업, 사는 방식까지 내 손으로 빚으려 할 때 그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강물을 거스르려던 그 어부처럼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도 우리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통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어느새 손안의 작은 기계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가 익숙하던 방식들은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그 변화 앞에서 조바심을 내고 자신을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리 뒤처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강물입니다. 거기에 맞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익히며 그 흐름에 발을 담그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자식과 손주에게 묻고 안 되는 것은 담담히 내려놓으면 그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같은 이치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집착이 마음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늙어가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일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유가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또렷해집니다. 모든 것을 쥐고 있으려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그 결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 말입니다. 손에 힘을 꽉 주면 모래가 더 빠르게 새어나가듯 마음도 그러합니다.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그 위에 머뭅니다.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사는 세 번째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은 그 순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을 붙잡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남의 말 한마디에 평생을 시달리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선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는 버릇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그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혹시 나를 비난한 것은 아닐까, 나를 업신여긴 것은 아닐까 하며 끝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늘 피곤한 채로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니 편안한 순간이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토록 남의 말에 흔들리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 붙잡는 순간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속뜻을 깊이 파고들기보다 가만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타인의 말에 의미를 더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 의미를 덜어내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옛날 중국의 많은 병사를 이끌던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위풍당당했으나 그 속은 의외로 섬세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렸고 그로 인해 판단이 자주 어긋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장수가 그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며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으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장수는 중요한 말과 흘려보낼 말을 구분하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자 그의 판단은 한결 또렷해졌고 끝내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쉽게 지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그 차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난히 남의 시선과 남의 말에 마음을 많이 쓰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찌 볼까, 자식이 남 부끄럽지 않게 자랐을까, 이웃에 비해 우리 집이 모자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졸여왔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모임에 다녀오면 누군가의 말이 며칠씩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 말을 한 사람은 정작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홀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처지와 기분과 시선에서 나온
한낱 의견일 뿐 결코 나라는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말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선비들의 마음 공부에도 이런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안에 굳건한 중심을 세우는 것을 군자의 도리로 여겼습니다.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는 사람은 바깥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어도 쉬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제가 보기에 곱게 늙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 뿌리를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출렁이지만 조금씩 거리두기를 배우면 감정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단단해지고 바깥의 자극에 쉬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의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떤 말에 걸려 무거워지거든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도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물음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일 때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더 고요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사는 마지막 지혜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남과 견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온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부족한 점만 크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100년을 살아본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쩡히 가진 것 많은 분들이 오직 남과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며 늙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오래전 중국의 두 장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같은 마을에서 물건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일에 묵묵히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정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한 장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인의 물건이 더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과 그를 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하는가? 내 솜씨는 어찌 이리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는 자기만의 방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남을 따라 하려다 자신의 장점조차 살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른 장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안정된 모습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더 흔들리며 지쳐갔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 모든 차이가 비교라는 작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기준을 잃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지면 삶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남의 잣대로 나를 재기 시작하면 그 잣대는 결코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결코 나를 평온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비교의 병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를 보며 자주 가슴이 아픕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 속에는 남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 하고, 누구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하고, 누구는 넓은 집으로 옮겼다 합니다. 그 화려한 장면들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사진들은 삶의 가장 환한 한 조각일 뿐 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늘과 한숨이 있습니다.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사정을 견주는 일만큼 어리석고 헛된 비교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 비교는 더욱 독해집니다. 누구의 자식은 효도를 한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잘해두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후벼팝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짊어진 짐이 다르며 타고난 형편이 다릅니다. 강물이 저마다 다른 길을 따라 바다로 흐르듯 사람의 인생도 저마다의 물길이 있는 법입니다. 오래전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본래의 자기 모습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옛 선비들의 안빈 낙도, 안펜 낙도의 마음을 자주 떠올립니다. 가진 것이 비록 넉넉지 않아도 그 안에서 도를 즐기며 평안하게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화려함을 차차 남과 다투기보다 자기 분수 안에서 고요한 기쁨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진정으로 행복하게 늙은 분들은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늙어가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자신에게 눈을 돌립니다. 바로 그 선택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그 결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순간 삶은 훨씬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쌓일수록 스트레스는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길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남의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는 그저 마음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남은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바깥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손에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며 남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더하고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벼워집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 탓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흘려보낼 말을 붙잡지 않으며 남과의 비교를 멈추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더 여유롭고 환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하게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빕니다.